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마이클 싱어님이 쓰신 책인데요. 얼마 전에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책을 쓰신 작가분이세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을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을 쓰셨는데,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적은 책이잖아요.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적은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서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 앞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범한 대학원생에서 대학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전미 의료 전산화를 이끈 CEO, 대규모 영상 공동체의 리더, 뉴욕 타임즈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작가이고 맨몸으로 성공의 끝까지 가본 한 명상가의 리얼 스토리. 네, 이분이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런데 명상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계속 성공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서 또 성공을 하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실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어떻게 명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학원생이었는데 경제학과를 다니는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거나 동양 철학에 대해서 아니면 뭐 심리적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강의를 들을 때도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을 들을 때도 이분은 그런 쪽의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책도 그거에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책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선택 과목을 들은 거는 뭐 기호 논리학, 고등 미적분, 이론 통계학 이런 종류 경제학과 연관된 그러한 것만 강의를 듣고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명상가가 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22살이었는데 결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셀리라는 아내가 있었고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아내와 같이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론이라는 그 셀리 아내의 오빠가 찾아와서 같이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론이는 변호사인데 정말 엘리트이고 돈 잘 벌고 세련되고 그 멋진 그런 변호사예요. 그런데 마이클 싱어님은 꽁지머리에 히피족에 가까워요. 청바지에 셔츠에 청바지에 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히피족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이미지지만 대화는 잘 통해서 서로 친하게 잘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소파에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대화가 하다가 끊기는 그런 게 침묵이 있잖아요. 침묵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에 자신이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 뭘 먹자 그럴까? 날씨 얘기를 할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중얼중얼 하고 있더래요. 그런 중얼중얼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거를 인식 못 하다가 그 순간에 알아차린 거죠.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알아차림의 순간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런 자신의 상황을 내면에 그런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책을 막 읽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찾아보고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관련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뒤져봤지만 그런 내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명확하게 나오는 책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였다. 너무나 조용히 떨어져 있으면서 오가는 생각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나는 누구일까? 그 내면의 그런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말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나는 누구일까? 그 생각을 그런 모습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우연히 그 친구 중에 그런 쪽에 많은 정보, 많은 책들을 읽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책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필립 카플로가 쓴 선의 새 기둥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선의 새 기둥이 말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다.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 필요하다는 일 역시 모호하지 않고 명확했다. 바로 명상이었다. 그러니까 명상에 관한 책을 준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명상에 대해서 빠지게 돼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셀리하고 아내하고 캠핑을 가서 그곳에서 자신은 이제 혼자 떨어져서 있겠다고 그렇게 먼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셀리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캠핑을 하고 자신은 멀리 떨어져서 이제 어느 산 밑에 산속에 있는 조용한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명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명상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명상을 하고 명상을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결심을 해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계속 명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내면에서 그런 고요함, 평온함을 유지하고 평화로움을 찾아요. 그 시간,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화로움을 알게 되고 그것을 느끼면서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듣긴 하는데 정말 필요한 수업만 듣고 명상의 시간을 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셀리와 헤어지게 되는, 셀리가 떠나는 일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셀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상황에서 친구 한 명이 잠깐 집을 비운다고 집을 좀 봐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클 싱어님이 그 친구 집에 가서 그쪽에 가 있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거기서 명상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처받은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힘든 시간을 갖는데 그런 명상을 통해서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내용을,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명상에 들어 깊이 집중하고 있으면 그 모든 혼란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그곳에는 고요와 평화만이 있었다. 고요함이 예전보다 두텁지는 않아도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은 되어주었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나면 나는 다시 혼란과 고통 속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니 나의 하루하루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었다. 그 중간은 없었다. 명상을 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명상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동안은 내 마음속이 평온하고 고요한데, 명상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 셀리를 잃은 그런 슬픔과 고통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런 잡념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옥이었던 거죠. 그렇게 혼자의 삶을 시작을 해요.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수업이 있으면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가고, 그렇게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집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도 나오게 되고 해서 자신의 차 캠핑카를 끌고 한적한 곳에 외곽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단촐한 뭐 옷과 그런 책, 교과서,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해요. 캠핑카에서. 그러면서 우연히 이제 방학에 돼서 친구가 뭐 멕시코 여행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점을 갔는데 바닥에 어떤 책이 떨어져 있는데 멕시코 관련된 여행 책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를 하고 셀프 주유를 하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그 멕시코 여행 그 가이드 책자였어요. 그래서 멕시코 여행을 떠나요. 그곳에서 이 사람이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공포를 겪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옛날이니까 멕시코에 그런 외곽 지역이고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강도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멕시코 언어를 잘 능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밖에 이제 예전에 조금 들었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서 능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명상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멕시코 여행 가서 외곽 지역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밴을 똑똑 문을 두들기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여는 것이 엄청 두렵잖아요. 밖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서 보니까 꼬마 아이였어요. 꼬마 아이가 뭐 먹을 거를 준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었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또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는데, 매일매일 하는데, 요가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고 있는데 막 말소리가, 말바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 개의 말바꿈 소리가.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계속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강도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목소리가 자꾸 소란스럽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끝내고 그 요가를 끝난 다음에 원래 명상을 하나 봐요. 명상의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명상을 건너뛰자고 마음의 소리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공포로 인해서 강도 아닐까?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위험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눈을 떠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참고 명상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그 소리를 잠재워요. 잠재우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바로 3m 앞에 말을 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멕시코 말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다 알아듣더래요.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의적인 거예요. 나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그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의 가족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말을 또 빌려줘서 말을 탈 수 있는 기회도 얻어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잊고 신나게 말을 타는 그런 경험을 또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뭐 밀이나 콩 그런 종류, 작곡 종류를 그 사람들한테 줘요. 그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을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경험에는 배울 게 있고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계속 명상을 하고 그런 요가를 통해서 자신의 심신을 단련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사소한 경험들, 내 앞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은 항상 배울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에는 성장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한 앞으로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앞에서 당장 뭐 걱정거리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경험들이 성장의 기회고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여유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어서 이분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어떻게 또 사업에 손을 대게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